안녕하세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그래프의 x절편은 어떻게 구하고 y절편은 어떻게 구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런 이제 일반 함수식이 있는데요. x절편을 구하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x절편은 뭐죠? x절편의 원정의는 y가 0일 때 x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y를 0으로 놓고요. 우리가 한번 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y를 0으로 놓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함수가 갑자기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죠? 예, 우리 2차 방정식은 우리 쉽게 많이 풀어 보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쓰면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랬죠? 3일은 3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고 우리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제 x의 값 2차 방정식은 x가 만족하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썼었죠. 그럼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1 이렇게 우리가 구했죠. 지금 선생님이 구한 게 바로 x절편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x절편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럼 y절편의 원래 정의는 무엇이냐? 자, y절편은요. 거꾸로 x가 0일 때 y의 값입니다. 자, x가 0일 때 y의 값 해볼까요? 자, x에다가 0을 대입합니다. x에 0을 대입하면 y는 어떻게 될까요? 해볼까요? 그럼 y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럼 y절편은 마이너스 3, x절편은 마이너스 1,1 그것으로 그래프의 개형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x절편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x축에 걸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자, 이 지점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x절편 또 하나 또 있죠. 여기 1, 여기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3. 자, 여기 요 세 개를 진하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 개를 그리기가 조금 어렵죠. 뭘 하면 좋으냐면 이 두 개가 지나기 때문에 요거 두 개 지나는 거에 가운데 점이 이 2차 방정식의 아니죠. 2차 함수의 축방정식이 됩니다. 우리가 2차 함수들 보면은 이렇게 x축에 걸쳐 있는 여기 값 두 개가 결정이 되면은 요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아이가 이제 축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요. 이 두 개의 딱 가운데 값을 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 둘, 세 개죠. 하나, 둘, 셋. 이거 네 칸이죠. 네 칸의 가운데가 얼마가 되겠어요? 두 칸씩 가져가면 되겠죠. 여기 지점이 이 2차 함수의 축 방정식이 됩니다. 딱 정가운데. 그럼 이 축 방정식이 보이면은 다시 빠듯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을 기점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x절편 두 개와 y절편 하나 그리고 x절편 사이에 정 가운데 같은 길이를 두고 정 가운데를 가로지르면 이제 그게 축방정식이 되면서 그래프의 개형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x절편하고 y절편을 물어보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세요. x절편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y가 0일 때 x의 값을 구한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y절편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네, x가 0일 때 y의 값을 구해서 좌표점을 찍고 x절편 두 사이에 가운데가 항상 축방정식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4칸이기 때문에 자, 두 칸씩 잡아서 여기 축이 결정이 됩니다. 이 축을 중심으로
이 세 점을 통과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거 그래프의 부호를 결정하는 거. 자, 부호를 한번 물어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또 쓸게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는데 이 그래프의 부호를 볼게요. a, b, c의 부호. 그러니까 여기 그림이 나와 그림을 보고 부호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A는 무엇을 결정하냐면요. 첫 번째 A가 양수다. 그럼 A라는 I는 X제곱의 개수이기 때문에 X제곱의 개수는 만약에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의 개형이 항상 그려져 있었고요.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의 그래프 개형이 그려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그래프 특징만 보고 ABC의 부호를 우리가 추리하는 겁니다. 추론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C의 부호를 볼게요. C를 먼저 할게요. C가 더 쉬우니까. C는요. 상수항이죠. 이 상수항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 2차 함수의 y절편입니다. 그래서 C가 만약에 양수이면은 이제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이 y축에 걸쳐 있는 애가 양수 요렇게 되기도 하고 자 C가 양수인 경우 그래프를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y축에 걸쳐 있는 아이가 양수란 뜻입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y절편 아니면 어떻게 만나냐면 x축 위에서 만난다. 자 y가 양수인 y절편이 양수이면은 y값의 숫자가 양수인 지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x축 위에서 만난다. 위에서 y축과 교점이 생긴다. 그렇게 할까요? x축 위에서 y축과 교점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만약에 y절편이 음수다.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y축에 걸치는 i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밑에서 이제 걸치는 거죠. 또한 위로 볼록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자 y축에 걸치는 좌표 i가 다 음수로 되는 거죠. 어떨 때 C가 음수일 때 X축 아래에서 그렇죠. C가 음수면 X축 아래에서 교점이 생긴다. X축 아래라는 거는 Y축인데 X축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Y의 부가 음수라는 거기 때문이죠. Y의 부가 음수인 좌표가 밑에잖아요. 그렇죠? 여기죠? 음수. 여기의 부호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y의 부호가 음수이라는 거는 y의 좌표 값이 음수라는 그 점을 찍어주시면 되죠. y 좌표에. 이렇게 해서 1번, 2번 A하고 C의 부호를 물어보는 문제. 그래프의 개형을 주고 A, B, C의 부호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1, 2번은 이제 쉬워서 먼저 했고요. 세 번째는 B의 부호입니다. 자, B의 부호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B의 부호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거 우리가 숫자에서만 해봤는데 문자는 안 해봤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중3에서는 그렇게 중요시되지 않지만 학교마다 수행평가나 고1 수학에서는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를 뽑아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A를 묶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뭐랬어요? B를 A로 나눠라. 그러면 A분의 B가 요 안에서 생성이 됩니다. A분의 BX. 그리고 가로가 닫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적용해서 했을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걸 풀어나갑니다. 자, 여기서도 문자를 할지라도 x의 개수에 숨어있는 상수항을 찾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x의 개수에 반의 제곱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2a 분의 b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얘를 더하거나 빼야 됩니다. 어디서? 요 가로 안에서 시작하는 거죠. 2a분의 b라는 아이를 더하거나 빼주는 거죠.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더하기 c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a에 3개의 항을 묶어서 완전 제곱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되고, 자, 마이너스 2a분의 b의 제곱이 나갈 때는 a랑 곱해서 나가는데 얘를 제곱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4a 제곱분의 b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근데 a랑 묶어서 나가니까 여기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a 곱하기 4a 제곱분의 b제곱입니다. 자, 나가는데 a 약분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갈 때 저 마이너스까지 살려서 나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된 게 우리가 아까 해본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한 식이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던 거예요. 대신 이제 문자로만 이제 우리가 일반화 시켜 본 거죠. 또 한번 정리해 볼게요. 2a분의 b제곱이고 요 뒤에 있는 아이를 통분해 보겠습니다. 자, 4a라는 아이로 통분하면요. 분모 분자에 c라는 아이는 이런 거죠. 자, 3을 통분해봐 4로. 그럼 4분의 12 이렇게 한 거 기억나세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모 분자에 4를 곱한 거죠? 자, 이것도 c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나는 4a로 통분하고 싶어. 그러면 1분의 c니까 1분의 c를 4a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4a 배 하면 되죠. c를 4a 배 하세요. 4ac가 되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되면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분모가 똑같아지니까 우리는 이제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y는 a에 x 이렇게 하는 거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뽑아 버렸어요. 분모를 같이 써버리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일반화를 시켜서 이게 만든 식이 이거였는데요. 여기서 생성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축방 정식을 여기서 이제 외워서 공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게 축방 정식은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꼭지점에 좌표는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리고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정리하고 집에 가서 또 풀고 또 따로 시간을 내서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왜 있냐면요. 아까 b의 부호를 풀어야 할 때 나오는 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증명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 축방 정식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요긴하게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완전 제곱식 하기 전에 요 방정식 하나만 적용하면 또 이제 문제를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거, 요걸 한번 공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증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뭘 하고 있었냐면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 있는 그래프에서 자, 첫 번째 a의 부호, 그림을 보고 a의 부호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 해볼까요? 그러면 a는 아래로 볼록이다. 그러면 양수 이렇게 되고요. 2번
자, C를 아까 먼저 하자고 그랬죠. C는 Y축에 걸치네요. X축 밑에 있죠. 이 값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음수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이제 B를 구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완전제곱식을 증명을 보여줬죠. 자, 그 완전제곱식을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죠. 여기서의 중요한 축방정식은 뭐였냐면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였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 생각해 볼게요. 여기 축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그려 보십니다. 자, 여기 축을 한번 연구해 보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예, 이 y축 오른쪽에 있죠. 요 값은 x가 양수죠. 예, 양수라고 해봅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a는 양수였습니다. 그쵸? 그러면 자 분석을 합니다. 얘가 양수였습니다. 그럼 b는 몰라요. 그런데 얘가 양수예요. 그죠? 그러면 일단 이 음수가 하나 있죠. 그럼 이 네모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네,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b의 부호는 음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네, 이렇게 처음에 좀 어렵지만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게 뭐 새로운 또 외우는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원리는 여기서 나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개를 풀어봄으로써 한번 문제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문제 하나만 더 볼까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자, 이 그래프의 개형을 주어줍니다. 어떻게 주어지냐?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ABC의 부호를 결정하기에 되는데요. A의 부호는 위로 볼록이니까 음수가 됩니다. 자, C는요. 쉽게 볼 수 있죠. Y축에 걸쳐있는 애가 양수입니다. C는 양수. 자, B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자, 축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B입니다. 자, 이 축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에 있는 이 숫자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겠죠? 그러면 음수라고 칠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이 음수를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음수를 부등호 방향, 부등식을 이용해서 음수를 양변에 곱하면 부등식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고 했어요.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A가 아까 음수였죠? 여기다 음수. 자, 음수에다가 B에 어떤 부호를 넣어야지 양수가 됩니까? 예, 같은 부호. 그러면 B는 뭐가 됩니까? 같은 부호. A랑 같은 부호를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원리도 있고요. 더 쉬운 방법은요. 자, 축방정식이 자, 왼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쵸? 축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왼쪽에 있다면, A와 B의 부호는 같습니다. 예, 요걸 외워주면 모든 식에 다 적용이 됩니다. 같다. 자, 축이 왼쪽에 있는 경우는 A와 B호를 같게 해라. 그럼 선생님 축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예, 이것도 적어주시면 편하겠습니다. 축이 이제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이 0보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축이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A와 B의 부호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요 모든 식에 적용이 됩니다. 부호는 다르다. 그래서 아까 A가 양수 나왔죠? 그럼 B는 다르게 음수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우는 식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A, B의 부호는 다르다. 오징어 다리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되게 편리하겠습니다. 또 축이 왼쪽에 있다. 그러니까 0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에 있다. 그러니까 음수이라는 거예요. 축방정식이 음수라는 경우는 A, B의 부호는 같다. 왼갓으로 이렇게 외우면 모든 식에 적용이 돼서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 B, C 부호 자 다시 정리할게요.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로, C가 음수면 C가 뭐냐면 Y축의 교점, Y축과의 교점이 음수면 밑에,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만난다. 0보다 작은 수에 만난다. 그러면 C는 음수. C가 뭐냐면 Y절편, 0보다 위에서 만난다. 그러면 C는 양수. 이렇게 되고요. B는 축을 기점으로 했을 때 축방정식이 양수다. 축방정식이 오른쪽에 있다. 그럼 양수를 말하는 거예요. 축방정식이 오른쪽에 있다. 축방정식 0보다 크다. 축방 x는 3 이런 식으로 0보다 크다. 그러면 a와 b의 부호는 다르게 세팅해라. 그럼 모든 게 해결이 되고요. 자, 축이 왼쪽에 있다는 거는 축방정식이 어디서 만들어진다? 왼쪽. 0보다 왼쪽에 만들어진다. 축방정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는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축방정식이 0보다 왼쪽에 있으면 A, B의 부호는 같다. A가 음수면 B도 음수다.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